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가문의 영광의 김가인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하정우 씨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궁금한 인물은 또 누굴까요? 하정우 씨의 아버님이신 김용건 씨에 대한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도와주실 마가 황대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버지이신 김용곤 씨에 대해서 또 풀이를 해주시다고 하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용건 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김용건 씨 나와 있죠. 자, 김용건 씨 사주는 병술, 갑오, 임자, 신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건 씨의 인생 이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건은 성우 배우 출신으로 1946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출생하여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큰 키와 서구적인 마스크, 다정다감한 이미지로 오랜 시간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이다. 드라마 전원일기의 성실한 장남부터 카리스마 있는 재벌 회장님, 아내에게 한없이 약한 공처가 남편 역할 등 다양한 아버지의 역할을 멋지게 소화해내는 배우이다. 독두꺼비를 닮은 배우이다. 또한 배우 하정우의 아버지로도 유명하다 그랬죠. 자, 연기 활동을 보겠습니다. 1966년 문화방송 특채성우로 데뷔하였다. 같은 해에 서울중앙방송, 지금 KBS 한국방송공사 7기 공채 탤런트에 선발되면서 배우 생활에 입문했다. 76년 데뷔 이후 한창 연기와 인기가 절정일 때 대마초 흡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연기 활동을 중단하였다. 이후 3년의 공백을 깨고 79년도 MBC 드라마 당신은 누구실래로 복귀하였고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재기에 성공하였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3년 동안 MBC에서 방영된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김 회장, 최불암의 큰 아들 역으로 출연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작품에서는 대기업 회장님, 따뜻하거나 혹은 가부장적인 아버지 역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개하고 젊은 출연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중년의 멋스러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중년 남성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아들 하정우와 함께 부자 첫 영화 2009년에 공개된 국가대표에 출연했다. 나 혼자 산다로 7순이 다 되어서 예능에도 첫 도전을 했는데 그 덕분에 젊은 층에서도 팬층이 생기는 등 전 세대에게 인지도를 쌓는데 성공하였다. 2018년 또 6월 그가 그토록 원하던 꽃보다 할배에 막내로 출연하게 되었다. 2022년부터 23년에는 TVN 스토리에서 회장님네 사람들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에 출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가족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7년 결혼해서 아들 둘 하정우와 차현우를 얻었지만 96년에 결국 이혼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여 빚더미에 올라 생활고를 겪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수십억대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장남은 하정우고 차남은 차현우, 며느리는 황보라 이렇게 돼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이제 또 셋째 아들을 얻었죠. 2021년 11월생 셋째 아들, 아주 늦둥이를 하나 또 얻었습니다. 자, 76년 2월 대마초 흡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배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김용건 씨가 방위로 근무하던 시절인 76년 가수와 코미디언 등으로 구성된 유문단이 그가 있던 부대를 찾았고, 당시 유문단 중 뒤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1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것이다. 실제로 그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지만 동료들을 위해 혼자 죄를 뒤집어 쓰기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데뷔 이후 한창 연기와 인기가 절정일 때 설택으로 이후 3년 10개월 공백을 깨고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외자 논란이 있습니다. 1921년 8월 2일 김용건이 2008년부터 13년간 39세 연하인 여성 A씨와 교제했고
2021년 3월 임신을 하게 된 A씨에게 여건상 아이를 기를 수가 없다며 낙태를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씨는 김용건을 상대로 낙태 강요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용건의 낙태 강요에 A씨 측은 낙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A씨 측은 13년을 숨어서 만났다. 이제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 지우라고 한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리고 당일 오후 김용건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두려움에 아이를 낙태하자 권유한 건 사실이었으나 곧 생각을 바꿔 아이를 낳아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렇게 되었다며 사과와 함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의 모함 병원에서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죠. 22년 3월 7일 김용건과 A씨는 친자 확인 DNA 검사를 의뢰했고 3월 15일 김용건의 친자식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아이를 인지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고 아이는 A씨 측에서 양육 중이라고 합니다. 김용건은 막상 아기가 태어나자 누구보다도 기쁨을 감지 못하는 등 아이를 매우 예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선생님 이제 김용건 씨의 사주에서 김용건 씨가 좀 무명으로 있었다가 전원일기를 통해서 큰아들 역할을 맡으면서 좀 저희 시청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도 저희 사주에서 찾아볼 수가 있나요? 예, 그렇죠. 자, 일단은 이제 김용건 씨 사주를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 팔자는 보면 임자, 신축, 임자일주와 신축 여기 지금 파란 선으로 그어놓은 게 하나다, 나의 아바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자, 신축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보면 병술, 가보는 양이에요, 양. 음으로 양을 제압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병화, 오화, 술토 이런 거가 전부 다 영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들을 다 제압을 하는 그런 구조고 다음에 이제 이 간목은 식신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투출돼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우였잖아요. 말을 잘한 거는 이게 이제 식신이고 또 그림으로 보다면 마이크가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병화니까 화면이죠. 화면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마이크를 두고 무대 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 무대로 볼 수 있습니다. 술이나 오는 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상이 이 팔자에 나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탤런트로도 크게 성공했지만 원래는 성우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배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보면은 이제 이 임수와 자수로 병임충, 좌우충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수를 축으로 이제 수를 제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임자나 축이 다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제 여자 팔자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럴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몸으로 돈 버는 직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 팔자라면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남자 팔자예요. 그리고 이제 병화, 술토 이런 게 있고 상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명한 배우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공을 했죠. 이분이 이제 필로폰 혐의로 이제 중단됐다가 그 방송을 그만뒀었잖아요. 보면은 이제 이 정대훈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이 정대훈이 나쁜가? 자, 팔자에서는 보면 이 정화가 오화예요. 근데 이 오화는 좌호중, 추고천해 갖고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던 놈이 이 정유대운의 정화는 얘가 도망 나온 거예요. 밑에서 꽉 잡고 있던 놈이 탈출해서 나와 갖고 나랑 정임합을 해버려요. 이제 팔자에서 이런 경우가 제일 안 좋은 운입니다. 이게 항상 제압된 놈은 제압된 상태로 있어야지. 이 제압된 놈이 나와서 나한테 붙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관살이나 여긴 재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관살이나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접신이 됐다.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안 좋아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유대운에 들어가게 되면 유는 이 축입니다. 축이 와서 축술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축대운부터 전원일기에 이제 출현해서 계속 이제 잘 가죠. 유대운은 이 축이 오고 이제 무술대운은 이 술토가 나타나니까 또 축술형하고 잘 가죠, 이게. 이제 이 사주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김용건 씨가 부인하고 이혼을 했잖아요. 예. 일찍이 이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무슨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이혼한 사유도
사주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설명이 돼 있죠. 32살 정유대운 정사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철을 남자 팔자에서는 재, 그다음에 식신상관 이런 거를 이제 철로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오화, 갑오, 이 오화를 철로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처집이에요. 궁, 처궁이라 그러죠. 처궁과 처성이 좌우충을 해요. 그다음에 또 이 축하고는 축고천을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 이 부인하고 이 사람 사이는 이 부인이 처궁에 들어가면은 부딪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충이 있으면은 오래 가는 사이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축고천은 뭐냐? 반드시 헤어지는 사이다. 이제 이 부인하고는 이분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팔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나쁜 거는 이 자축이 서로 합을 하게 되면 궁이 폐쇄가 됐다. 궁이 닫혀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용건 씨는 기본적으로 결혼이 어려운 팔자입니다. 결혼해도 성공하기가 힘든 팔자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정대운이죠. 이 정대운 정사년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정대운에는 혼인이 되는가? 자, 여기 이 상태에 지금 오가 부인인데 이 상태로 있으면 오는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좌우충, 축오천에 깨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 정대운이 되면은 이 오화가 천간으로 달아났어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정임합을 해와요. 이 말은 이 부인, 이 오화가 정화인데 이 정화가 나한테 왔다. 이 팔자의 구조가 굉장히 나쁘지만 그래도 혼인이 가능했던 거는 이 정화가 이제 하늘로 올라와서 나랑 이렇게 합을 했기 때문에 요때 이제 혼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기해대운에 이제 이혼합니다. 자, 보시면 기해대운 병자년에 이제 이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왜 기해대운 병자년에는 이혼을 하는가? 자, 여기서 기토는 이 기해대운이거든요. 기토는 뭐냐면 이 오화예요. 원래 이렇게 밑에 있던 이 오화가 기토로 천간으로 와서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에서 마누라가 떠난다. 이런 게 이제 딱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년에는 이 자수가 자축합을 해서 축오천을 하죠. 부인을 쳐내는 어떤 그런 운기가 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김용건 씨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결혼을 해서 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그렇게 많이 다투고 사이도 나빴고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했었죠. 그러면 교수님, 그 이혼을 하고 이제 한참 후에 그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여인과 함께 그 아이까지 갖게 되었잖아요. 예. 근데 한 13년을 넘게 사귀었다고 들었는데 그 굳이 그러면 사주에 나온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건가요? 자, 또 거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이제 삼남의 모친, 세 번째 그 혼외자로 이제 처음에 나와갖고 시끄러웠던 의 모친에 대한 설명, 모친 A 씨의 설명입니다. 이제 이 팔자에서는 이제 병수를 이제 그분으로 보죠. 그러면 이제 왜 이분이 그 혼인이 안 되고 그렇게 숨어 사는 여자로 있어야 되는가? 이게 참 궁금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주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이 병술이 그 A 씨라는 그 셋째 아들의 엄마예요. 자, 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면 특징이 천간에서는 병신합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하고 연관이 있다. 결국에 요 이제 병화도 재거든요, 재.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의 부인은 여자는 여자다. 근데 문제는 이 축술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토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자축합을 해갖고 축술형을 치니까 이 몸은 서로 만나지만 이 부인 자리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서 만나고 숨어서 만날 수밖에 없는 팔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경자대운 무자년에 만났어요. 63세 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경자년에 이 자수는
이 궁입니다. 궁. 요 궁이고 무토는 뭐냐? 이 병술이 무예요. 병화도 무토가 되고 술토도 무토니까 그래서 무자년에 자축합해 갖고 이 궁 위에 이 병술에 해당되는 부인이 나타났다. 네. 그래서 요때 만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6세에 이게 드러났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아들을 왜? 보셨잖아요. 예, 아들을 낳고 이제 그런 사실이 이제 이렇게 매스컴을 타서 드러난 이유는 왜 그런가? 자, 이제 예, 축대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응기가 되는 겁니다. 축술형.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축술형, 미술형 이런 형들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지금 76세면 이 신축대운이거든요. 신축대운, 신축년이 되니까 축술형 하는 거예요. 이 부인 숨겨놨던 부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자, 을미월에 또 됐어요. 을미월은 뭐냐? 축술미 삼형. 삼형에 걸리니까 이 부인이 드러나고 이거는 이제 매스컴이에요. 다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만났던 사실이 세상에 딱 드러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그 젊은 여성과 이렇게 이제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또 이제 요때 고소장까지 받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안 좋은 겁니다. 축술형, 축술미 삼형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김용건 씨는 기해 그 대운에 이혼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기해대운이죠. 이 기해대운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고 빚더미에 올라 생활고를 겪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해대운이 나쁜가? 기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오화입니다. 오화. 오화인데 이 오화는 내가 좌오충, 축오천 해갖고 완전히 잡고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근데 이 정대운과 마찬가지로 이 기토도 오화가 천간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천간으로 달아나 버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뭐 유통에다가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이 팔자는 유통 구조가 아닙니다. 그 부자사주 설명할 때 김지미 씨 부자사주 설명할 때 제가 많을 때 제가 달아나면 돈 버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팔자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왜? 이 임자와 신축이 한 몸이에요. 이렇게 강할 때는 잡으러 가는 구조지 뭔가 그렇게 바깥으로 팔고 하는 사업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토가 달아나면 내 재가 없어지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운에 부인하고 이혼하고 돈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기대운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은 교수님,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 하정우는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주에 어떻게 아들인 게 나오나요? 그렇죠. 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건 씨 팔자에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정우가 이 팔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남자 사주에서는 관을 아들로 보지요. 관 중에도 이렇게 재를 차고 있는 관, 재를 갖고 있는 관을 무조건 아들로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병화는 재고 술토는 관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술이 바로 아들이 되는 겁니다. 병술이 아들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병술을 화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큰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식을 잡아갈 때는 남자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가고 여자들은 여자명에서는 이 시에서부터 이렇게 잡아오고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하정우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연에 있는 병술을 바로 하정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사대운 무오년에 이제 하정우가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팔자가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부인도 그렇지만 자식들도 이 좌오충, 그다음에 축술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식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낳기가. 왜냐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낳을 수가 없거든요. 하정우 그다음에 그 동생도 다 이 정대운에 태어났거든요. 왜 정대운에 태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이 축술형, 좌오충 이런 게 해소가 돼요. 이 정대운이 되면은. 정은 오화도 되고 술토도 되니까 얘들이 천간으로 올라가게 되면 축오천, 축술형, 뭐 좌오충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팔자에서 이런 게 없어야 자식이 자식궁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는 정대운 무오년. 무오는 이 무오가 바로 병술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무토는 병화도 되고 술토도 되고 또 오화는 오술합 그렇게 해서 무오년에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하정우가 이 큰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팔자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팔자가 일을 하는 가장 큰 게 이 병신합, 병임충, 그다음에 축술형 해서 이걸 잡는 거거든요. 이걸 잡는다는 이야기는 팔자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정우가 큰아들이 이 사람 팔자에 있어서는 굉장한 자기의 명예고 또 이 아들도 잘 된다. 왜 잘 되냐? 이게 제압이 돼 있어요. 병신합하고 축술형하고 이걸 제압을 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큰 영화배우가 된다.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팔자에. 예, 그러면 교수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오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가문의 영광이 말 그대로 그 식구들과 이런 연예인 집안에 대한 어떤 그 사주를 좀 재미있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하정우 씨의 김용건 씨의 그 부자간에 그 어떤 그 특별한 점이 또 사주에 나타나 있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이제 하나 더 보고 가야 될 게 이제 늦동이 봤잖아요. 아, 네. 그 늦동이도 한번 보고 가야 돼요. 네. 근데 늦동이는 누구냐? 여기서 이제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축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큰 아들, 여기가 둘째 아들, 뭐 여기로도 볼 수 있고 셋째가 이제 여기예요. 여기가 관살, 이 중에 이제 오 중에 또 기토도 있고요. 어쨌든 이 같이 봐도 됩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막내 아들은 7순이 넘어서 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시지에 마지막으로 여기 난 겁니다. 이 축을 이제 늦동이 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팔자에 이렇게 자녀가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 자녀가 다 태어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설명이죠. 김용건 씨에 대한 설명, 하정우에 대한 설명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병술이 이제 하정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김용건 씨 입장에서는 이 병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제압해야만이 돈도 생기고 명예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용건 씨 사주에서는 자식이 아주 빛나는 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정우 씨를 보면 하정우 씨 사주에서는 이 무오와 술토가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오와 술토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 을묘로 갖고 이 무오와 술을 잡아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묘파, 을로 무를 극하고 그다음에 묘술합으로 이렇게 술토를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정우한테 아버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 내 스스로 일어서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하정우 씨는 아버지의 또 후광으로 빚을 얻은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일억 관객을 동원하는 대스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포국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도움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팔자들하고 달리 여기서는 아버지를 제압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 스스로가 일어서는 그런 구조지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하정우 씨의 아버지이신 김용건 씨에 대한 사주풀이를 저희가 교수님께 들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엔 또 어떤 분의 사주를 풀이할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덕화 씨에 대한 또 그분도 또 연예인 가족이시잖아요. 그분의 사주풀이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